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영찬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박석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울시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2분의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30명의 중경상을 입은 환자들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은 화재 사고로 노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작년 말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번호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두고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자료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도 발빠르게 화재 등 재난 대비 아파트 피난 방화 성능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서울시 방침에 담기지 못한 창호 방화 성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의 미비로 아파트 외벽 창호 대부분 가연성 재질인 PVC로 만들어졌고 도봉구 화재 역시 창호에 불이 붙자 프레임이 뒤틀려 유리창을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PV 창호 후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은 PVC가 화재 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21년 호서대학교 연구전의 논문에 따르면 유리 내화 시험 방법을 이용한 시험 결과 PVC 창호는 약 9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창호 장단의 접합부가 분리된 반면 알루미늄 창호는 약 2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창호 프레임에 대한 성능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벽 창호 방화 성능 법 제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 2018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란만 된 채 모두 임기 만료 폐지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20년 이천물류 창고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이 되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 없도록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임된 내용 중 건물 간 거리가 1.5m 이내로 좁을 경우 수평 외벽 창호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만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은 법 개정 이후 3년에 흐른 현재까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2022년 창호 적정 화재 안전 기준 및 대상 범위 설정 연구 영역 결과를 보면 난연 성능 시험 결과 PVC 창호 10개 제품 모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역 결과에도 창호 관련 방화 성능 기준이 마련하지 않는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일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호가 벽과 분리되는 시점에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상황에 고려한다면 초기 화재 대응 시간을 확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와 접하는 창호가 최소한의 차염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창수 부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 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네, 이번 도봉구 사건 화재에 대해서 불이 시작된 3층 현관문과 계단실에서 연결된 방화문이 열려 피해를 키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주께서
그 화재를 대피할 때 자기 집에 있는 현관문도 방화문인데 그 문과 그다음에 계단실에 연결된 방화문을 열어놓고 탈출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방화문만큼 창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와 접한 창호문이 깨지지 않아야 불길과 유독가스가 분출되는 상황을 지연시켜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사실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마련한 화재 등 재난 대피, 아파트 피난, 방화 성능 개선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선 대책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대책은 일단 그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여금 그 아파트의 방화문을 상시 개폐하면 열어놓고 화재 시에는 닫힐 수 있는 방화문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가 건축 심의 기준에 공동주택 특별 피난 계단 설치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실에 방화 그 유리창을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법령상 위에도 저희가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화재 안전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불길이 바로 집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축 아파트에서 방화판 등에 설치된 세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방화 유리나 방화판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나요? 신축 아파트도 그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때는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해당이 되면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발코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어려운 방화 유리나 방화판 설치보다는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게 한다면 미관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 아파트까지 관련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산하기관인 SH공사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창호는 서울시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 기준에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SH공사의 창호 설계 기준에 따르면은 세대 내부에는 그 합성수제 창호를 사용하고 그 복도실 같은 공용부에는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난연성도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그 내부 그 마감 재료에 대한 난연 그 방화 기준 성능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 기준에 대해 단열 관련한 기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수준의 창호 방화 성능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알루미늄 창호는 그 PVC 창호에 비해서 좀 단가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공공주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화 성능 기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건 단가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 방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연일 시정을 챙기기 위해서 서울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시정 질문에 방화문 관련 기준 강화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이번 서울시 대책의 특별 피난 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개방형 방화문 등을 장기 장충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창호 방화 성능 관련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직접 노후 아파트에 방문하여 소방, 방화 시설, 관대 시설 실태를 살펴본 후 낸 보도 자료에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성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울시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방연 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의 예백 창호 관련 방화 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건축물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은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규칙에 따라서 창호 프레임까지 포함해서 방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화재 발생 시에 창호 프레임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의 방화 성능 시험 방법에 유독가스 기준을 반영하도록 또 이것도 역시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강화 대책으로 화재 컨설팅이나 화재 대비 훈련 등을 실시했고 정부 관계 합동부처로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안전 불감증 훈련, 경험 부족 등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그간 대책이 크게 빛을 발휘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화재 컨설팅 또 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은 효과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역시 정확한 대피 요령을 알지 못했고 또 평소에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대피 요령과 방화문 관리에 관한 교육과 함께 대피 훈련 및 불시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물을 뿌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반적인 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가보니까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그 중계기인가요? 이런 그 설비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급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대피하는 걸 막고 있는 현장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소에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도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챙겼고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도봉구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대비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파트 화재 대응 정기 훈련, 가정 내 수화기 미비치 씨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 제기해 주신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부 다 제도적인 변화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으로 분담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보조금이 올바르고 정당한 집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좋지 않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민간에 지원된 후 사후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구 민간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자치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한 보조금 관리 컨설팅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4월 4개 자치구에 이루어진 시범사업에 확인된 보조금 사업 시설 및 단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제각기 실시해 컨설팅 결과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 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회계 담당자와 시설장뿐 아니라 업무 지도 점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 과목이 차고 개설되어도 시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후 결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이 전용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회계연도 말이나 차기 회계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보조금 수입에 대한 집행률을 대비 자부담의 재원인 법인 전입금, 후원금의 집행 비율에 맞추지 않고 보조금 대부분 집행하고 자부담을 다음 연도까지 이원하는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운영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한 후 일부를 원래 목적인 건물 융자금 이자가 아닌 월금 상환이나 시설 보수로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근거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금전 출납부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재무회계를 언급하는 것도 민망한 사례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사나 감사가 아닌 행정 컨설팅이기에 해당 시설과 담당자에게 앞으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태균 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명목으로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은 2023년 기준 2조 6,527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조금 집행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 차원의 보조금 행정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서울시의 업무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네, 자치구 보조금 관리 행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성격으로 했고요. 저희 서울시보다는 자치구가 그 보조금 관리 제도가 저희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제안해 주신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감사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시범사업과 같이 보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과 지원 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의 재무회계와 보조금 관리 집행에 대한 전문성 향상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합교육 및 업무 매뉴얼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매뉴얼에 의한 이론과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간 제공하는 지원 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의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자치구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그 외부 기관들을 이제 충분히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할을 이렇게 조화롭게 설정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자치구의 협조 없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추출을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퇴직 공무원자 8분이 각각
자치구에 동원돼 가지고 이 업무를 했는데 비협조적이었고 다른 자치구는 불용 처리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정말 애로점이 많은데 이걸 제도 보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조금 관리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 보조금은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전에 제 취임 이전에 좀 관리가 부실하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집행 관리뿐만 아니라 보조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실효성적으로 사용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21년도 시장님께서 취임한 직후 도시재생, 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적발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서울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되는 보조금이 더는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우려했던 사항이 실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시 보조금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의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본위원회 제안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뭐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조금이 아주 철저하게 누수 현상 없이 집행되는 것을 바라실 테고요.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에 충실하게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죠. 네. 시범 사업을 통해 보조금 관리 행정 컨설팅의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좀 더 표준화하고 대상 사업을 확대해 간다면 그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세 번째 주제는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12년간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2021년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이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 10년 이상 근무한 학교급식실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도 했습니다. 전국에 31분의 폐암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시는 당시 검진이 끝나지 않아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 종사자 검진 결과에 따르면 1차 99명의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고 2차 검진에는 총 11분의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1분 중 산재 인정을 받는 분은 3분입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지지분하여 오늘 시정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종사자의 폐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 10월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안전에 관해서는 완전 충분한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 10월 16일 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고요.
작년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 검진자 수 6,873명의 경우에 다른 시도는 보통 10년 이상 근무자를 중심으로 폐암 검사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도하고 급식 인원수를 기준으로 급식실 일종의 현대화 안전 대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42개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는 이제 350억을 편성해서 지금 77개교 하고 있고 곧 저희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이제 곧 저희가 마련해서 본격화할 걸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네. 폐질환 학제를 받는 급식 종사자에 의한 지원 방안이 빠진 소시 교육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보다 한 달 빨리 발표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전면 개선뿐만 아니라 추적 검사비 지원과 이상 소견자 사후 관리 등을 통한 건강권 확보, 정원, 증원 등 근무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문화 확산 등 안전 보건화 등 4개 분야에 나누어 상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대응하는 방안 깊이가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니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시설 안전과에서 내놓은 대책이고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보건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 다른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의결에서 급식 종사자 건강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 담당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폐암 의심 급식 종사자 맞춤형 정책 운영에 의한 TF를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교육감님,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 TF 구성 제안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가 지금 운영. 교육부 말고 서울청 예. 자체 내에 예, TF 구성을 하셨나요? 보고 받았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가 TF 결과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조금 보류해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교육청 산하기관 보건안전진흥원이 출범하여 담당 부서가 바뀌고 업무도 세분화하여 여러 부서로 쪼개졌습니다. 맞습니까? 쪼개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강화한 지점도 좀 있습니다. 저기 본청 안전총괄 담당관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꼭 또 파편화된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쪼기다 보니 정책에 구멍 날 수밖에 없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물론 뭐 분산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 종사자 폐질환 관리의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 병원과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시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대책 발표 후 한양대학교 업무 협약 실적에 대해 자료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직업 안심센터는 예방 활동을 하는 곳이라 급식 종사자 폐질환 상담 및 건강관리에 대한 이행 협의는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예. 도대체 왜 업무 협약을 체결했나요?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저 과정을 이제 이 저설량 그 PET 촬영을 위해서 1인당 원래 이제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1차 검사를 하고 이제 2차 좀 심층 검사를 하면 또 100만 원 이하에서 하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1명의 그 확진자가 나왔고 또 의심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후속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저도 이번에 지금 7월 이후에 이행을 종료한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후속 관찰을 위한 것인데요. 한번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건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병원은요 예방하는 곳이지 예. 질병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예. 입장은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교육청은 추적 관찰을 기대했던 것 같고요. 한양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기초로 이제 질병 분석을 좀 하는 걸로 좀 아마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 그 점검을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잘못을 인정하시죠? 예,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검진에 들어가는 검진 비용 이외에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예. 2023년 10월 제출된 자료에는 산업보건 근로자 건강상담 사업 추진, 산업재해보상 절차의 안내 지원 및 지원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교육감님, 예. 서울시 교육청의 폐암 의심 급식 종사자들에게 지원한 상담 건수는 몇 건인가요? 지금 상담 건수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네요.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없으니까 아마 이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폐암 환자 관리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보건의사가 2명 있고 보건관리자가 1명 있어서 이 건강 상담 사업을 통해서 폐암 확진자 관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또 부족함이 좀 있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인정받지 못한 폐암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분이 지금 11명 중에 승인이 4분이고 불승인이 1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저희가 그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폐암 확진자 관리 부서에서 비대면 건강 상담하고 이제 필요하면 대면하는 원칙을 아니 가지고 저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재를 받지 않는 7명 중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관리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승인 대기 상태가 4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서에서 저는 지금 관리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을 한번 체크를 받았던 해보겠습니다. 환자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88명의 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예.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99명 중에 저희가 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10년 이하도 다 했던 이유는 그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좀 철저하게 한다는 취지로 여야 노사 합의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88명의 폐암 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급식실에 5년간 일한 분께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직업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산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난점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료 제출 미제출로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후속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추가 인정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서울교육청에 이렇게 안이한 대처로 예. 폐암을 확증을 받은 환자나 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충분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저 보고로만 보면 이제 적용력 5년짜여서 이제 그 인과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엄격하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즉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예.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속 체크를 하라는 취지이시기도 하죠. 교육감님, 예. 정말 말로만 해서 하지 마시고요. 예. 즉각 행동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오늘 말씀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산재로 고통받는 급식 종사자는 안정에도 없는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 로봇 도입, 시연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는 것 사실이죠? 저 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TF를 구성해서 반쪽짜리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예. 학교 급식 학교 종사자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뭐 조리종사자는 한 2,300만 원이고 또 영양사는 한 3,300만 원. 초봉이 그렇고 이제 아마 10년 차는 조금 최저 시급보다 낮은 198만 6천 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그러니까 조리종사자가 초임이 2,300만 원 정도 되고 영양사가 지금 3,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3,200만 원은요. 예. 그게 초임. 10년이 넘는 장기 근속자에 한한 것입니다. 10년이 넘으면 3,800만 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는 총소위 8일을 빼면은 근속수당과 가족수당만 나오는데 최소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알고 예. 계신가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방중 비근무일을 저희가 지금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고도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3,771명 중에 61명밖에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탄한 짓입니다. 왜 겸직을 안 해줍니까? 학교장이? 뭐 겸직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65일 중에 지금 이제 310일 이렇게 허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데는 320일 정도까지 다른 시도 이제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한 중간 정도 지금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방학 중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방안을 마련에 대해 강력히 예. 요청드립니다. 예.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 파트타임을 할 수 있게끔 학교장들한테 즉시 공문을 내려볼 수 있나요? 그 즉시 공문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방중 비근무자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신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사서가 아니라 방중 저는 비근무를 학교 급식 하는데 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이제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대체 일을 좀 찾는 협의를 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근무할 일은 없지만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방중을 좀 확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즉시 예, 근데 지금 겸직 허가를 너무 엄격해서 그러니까 그 근무가 없는 급식이 없는 날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5분 발언에 했고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예,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죠. 예, 기억난가요? 예,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질의하셨죠. 검토한다고 했죠. 예, 저희가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는 안 한 걸로 왜 안 했습니까?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아니 본 의원한테는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거 아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한다고 답변하지는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 그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방안 자체가 이제 성립해야 전수조사 이후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본 의원이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대한 대상의 유치원을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예, 예, 예. 그때서 부랴부랴 실국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2달만 여유 주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안을 가져오겠다. 2달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감님 그 결과 보고 받으셨나요? 실과장 국장이 와가지고 대안이 없다. 사립유치원이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 예. 유보 통합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런 예.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유보 통합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아니 조금 유보 통합을 여유를 좀 빼놓고라도 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긴급 시설 보수의 경우는 학교 시설 보수반에서 직접 하는 걸로 좀 약간 보완은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의도 하셔서 지금 소규모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긴급 시설 보수는 아예 저희가 시설 보수반 직접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임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예. 천만 시민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볼모로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주조사를 실시해서 장마철에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비가 새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 어린이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라는 허울을 위해 애쓰시는 만큼 학인유치원 문화들의 건강과 학교 급식 봉사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시간 경청해 주셔서